네, 오늘 6월 PC 물가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예상에 부합하게 나왔고요. 헤드라인은 MOM 0.1, YY 2.5가 나왔고 근원은 0.2, YY는 2.6이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 예상에 잘 맞았고 특별히 조금 소폭 상회한 부분이 있지만 이 부분은 어제 GDP가 나오면서 어느 정도 시장이 반영을 했던 부분이라 크게 우려는 없었습니다. 궁극적으로 물가에 있어서는 안정적으로 잘 잡히고 있다는 게 재확인되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제 채권금리가 잘 떨어지는 흐름으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PC 물가지수를 살펴볼 때 더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게 사실 개인소득과 소비지출 관련된 부분인데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헤드라인 개인소득 보시게 되면 0.2% 증가로 나왔습니다. 이게 전월이 0.4였으니까 반토막이 난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실질 가처분 소득이 있겠죠. 아무래도 물가를 반영하고 세금 등 내가 실제로 쓸 수 있는 소득의 변화율이니까 이 부분을 살펴보면 0.1% 증가로 집계가 됐고 더불어서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을 제외한 실질 소비 지출은 0.2%로 모두 전월치에 비해서 감소했습니다. 더불어 직전달 데이터도 수정된 부분이 있었는데 5월달 실질 가처분 소득이 0.5였는데 0.3으로 하향 조정이 됐고 실질 소비 지출은 0.3에서 0.4%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이런 변화가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궁극적으로는 소득보다 지출이 더 컸다라는 뜻이죠. 일반적으로 미국 소비의 행태는 소득보다 지출을 더 많이 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이 5월달에 들어서면서부터 이게 5월달 데이터인데 실질 가처분 소득이 늘었지만 소비 지출은 더 줄었다. 이례적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국 물가가 너무 빠르게 떨어지면서 일시적인 현상일 수밖에 없다라고 봤는데 미국인들이 소득보다 적게 지출한다? 이게 구조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기는 어렵다. 이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이 데이터 자체가 이번 달 수정이 되면서 가처분 소득은 하향 조정, 소비 지출은 상향 조정이 되면서 예전 패턴대로 지출이 소득보다 많은 그런 소비의 전형적인 특징이 재차 확인되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의미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보면 지금 그래프에서도 확인된 바 실질 가처분 소득보다 실질 소비 지출이 더 컸다라는 것을 매번 확인할 수가 있는데 물론 소득이 더 높았던 점도 있지만 일시적인 현상이 대부분이었죠. 이 뜻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효과가 어떻게 나는지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저축률이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어제 GDP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분기별로 보지 않더라도 6월달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저축률이 3.4%까지 재차 떨어졌고 지금 2년 전 2.7까지 떨어졌던 거에 비해서는 반등을 하다가 다시 떨어지고 있는 추세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실질 가처분 소득이 정체 및 둔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소비 지출이 소득 이상으로 지출, 소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축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 미국 가계는 소득이 아니고 저축이라든지 신용카드, 대출을 통해서 소비 지출을 연명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런 부분이 부채 증가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는 것이죠. 소득을 초과하는 지출이 신용카드 사용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가계부채 증가로 나타나는 것이죠. 대체적으로 이런 패턴은 경기 호황의 끝무렵 또는 경기 침체 초입에 자주 나타나는 모습인데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나냐? 소비자들이 미래 경제 상황에 대해서 낙관을 할 때 이런 패턴이 나오겠죠. 아무래도 지금 당장 소비를 이어나갈 수 있는 자신만만한 그런 모습이 나타날 때 신용카드를 써가면서 소득을 상회하는 지출을 이어나가는 패턴이 나오겠죠. 하지만 이는 지속 가능하기는 쉽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소비 지출이 꾸준히 유지된다면 지금의 미국 경기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미국의 견고한 성장이 나타나는 이유는 소비가 뒷받침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미국인들이 소득보다 많은 소비를 해가면서 소비 지출이 꾸준히 유지된다라는 뜻이 경기 침체 가능성을 낮추는 거 아닌가 이렇게도 얘기해 볼 수 있는데 말씀드린다시피 GDP의 구성 요소 중 소비 지출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소비는 경제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게 당연하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업 수익이 유지가 됩니다. 기업 매출이 잘 나오게 될 테고 기업들의 마진이 꾸준히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소비자들이 꾸준히 소비를 해주게 되면 기업들은 일정 수준의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와 고용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비 유지가 된다는 측면은 서비스든 소매 부분이든 고용을 지지할 수 있는 마진 우선이 될 수 있고 실업률 상승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충분히 작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효과는 심적인 부분에도 많은 영향을 주는데 여전히 미국 경제가 견고하다.
그러면서 꾸준한 소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소비자들인지 기업이든지 성장 신뢰도가 크게 향상되거나 유지되는데 도움이 될 수밖에 없겠죠. 다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꾸준히 소비 지출이 이루어진다라는 측면에서의 장점이고,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을 살펴봐야 돼요. 지속 가능성입니다. 이렇게 꾸준히 유지되는 소비 지출이 오랫동안 구조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실질 가처분 소득을 초과하는 소비 지출이 장기간 지속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어질 수 있는 게 부채 위험입니다. 소득을 초과하는 소비가 부채 증가로 나타난 것이라면 지금의 미국 모습이죠. 신용카드 잔액이 지금 사상 최고치 부분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 말은 장기적으로 경제적 취약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고, 실제로 과거 패턴을 놓고 보면 경기 침체 초기에는 대부분 많은 가게가 신용카드나 대출을 통해서 소비 수준을 과거처럼 유지하려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실제 소비 감소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꽤 오랜 시간 시차를 갖고 지연되는 사태가 늘 있었어요. 따라서 우리가 경기를 판단할 때는 한두 가지 지표보다는 여러 가지 종합 판단이 매우 중요한데, 소비만으로 경기 상황을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거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죠. 일반적으로 미국 경제는 경기 침체가 시작된 이후에 소비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소비가 경기 침체의 선행 지표가 아니다, 후행 지표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있죠. 경기 침체가 시작되면 실업률이 높아지죠. 이는 가계소득이 줄어들게 되고 소비 감소가 나타납니다. 이 과정에는 필연 시차가 발생하는데, 경제 상황이 나빠진 상황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아요. 일정 기간 오히려 과거의 소비 패턴을 유지하다가 상황이 좀 더 명확해진 이후에야 줄이는 경향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소비는 후행 지표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선행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소비의 질적 측면을 살펴봐야 돼요. 소비의 구성과 분포도가 어떻게 변화를 했는지, 이게 중요한 건데, 지금 견고한 소비라고 하는 내용 대부분이 필수재 중심의 소비 증가가 주도를 하고 있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올해 내구재 중심의 소비 증가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 지금 내구재는 저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따라서 경기 침체에 접어들면 전체 소비액 자체는 유지되는 게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필수재 소비 주도를 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이게 전체 헤드라인 소비액 추이로만 살펴보면 파악하기 어려운 미세한 변화입니다. 따라서 제가 강조하는 게 내구재 판매라든지 특히 이제 서비스보다는 상품 단에서, 재화 단에서의 소비자 질적 측면을 늘 강조드리고 있는데, 여전히 서비스 중심의 소비가 주도를 하면서 미국의 성장 기여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견고하다라고 판단하면 나중에 추후 오판할 가능성이 크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죠. 더불어서 또 시차를 갖고 오는 대표적인 요인이 정책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경기 부양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영향인데, 최근에는 뭐가 있을까요? 초과저축이 있겠죠. 어느 정도 이 부분에 있어서 소비를 지지하고 있을 가능성도 큰데, 최근에는 소과저축이 고갈됐다는 내용이 나왔고,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소비 지출은 일시적으로 경기 침체 가능성을 낮출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구조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즉 장기적인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때 경제 안정성을 위해서는 소비의 지속 가능성을 따져봐야 된다, 이거죠. 이러기 위해서는 다른 경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봐야 되고, 실제 소비 패턴을 보더라도 전체적인 헤드라인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의 질적인 변화, 소비의 구성과 분포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살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게다가 지금은 재정 지출을 써가면서 침체가 지연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경기 침체 진입 초기에 들어선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관건은 지금 기준금리를 낮춰서 연착륙에 성공할지 여부인데, 이거는 가봐야 알 것이고, 더불어서 간혹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준금리를 낮추더라도 시장금리는 안 떨어질 수 있다. 맞는 얘기인데, 사실 이거는 시장 메커니즘에 대해서 조금 이해도가 부족하신 분들이 주장하시는 내용이죠. 기준금리를 낮추는 이유는 시장금리를 떨구기 위해서입니다. 시장금리를 낮추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내리는 거예요. 따라서 기준금리를 내렸는데 시장금리가 안 떨어진다.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시장금리를 떨궈뜨릴 겁니다. 그게 과거 패턴 연준이 했던 일이고, 그러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오퍼레이션 트위스터의 단기채 매입이라든지, 무조건 기준금리를 떨어뜨린다고 시장금리가 떨어지지 않는다, 맞는 말이지만 기준금리를 낮추는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단기자금 시장이 불안해서 지금 경제가 나빠지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단기자금 시장의 유동성은 지금 풍부하다고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잖아요. 따라서
시장 메커니즘, 특히 미국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건 시장금리입니다. 시장금리가 제약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이걸 낮추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낮추는 거라는 점 잊지 않으셨기를 바라고, 최근에 또 옐런이 했던 중요한 멘트 중에 인사이트를 얻은 부분이 있는데, 지금 단기채 발행 비중을 늘리면서 지금 돌려막기 한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공화당이 공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옐런이 했던 말이 중요한데, 우리는 이자 비용 납부를 줄이기 위해서 가장 현명한 선택을 했을 뿐이다라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달리 해석해보면 지금 재무부의 정책 기조상 지금의 시장 금리가 매우 제약적인 수준이고, 이런 상태에서 10년, 20년 장기채를 발행할 이유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즉 앞으로 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뜻이고, 떨어뜨린 이후에 그때 장기채 비중을 늘릴 것이다라는 계획을 내비쳤다라고 해석을 해야겠죠. 전반적으로 미국 재무부가 바보도 아니고 높은 수준에서 장기채 발행 비중을 늘린다는 것 자체가 사실 산술적으로도 쉽지 않고, 그런 의미에서 단기채 비중이 늘어났고 금리가 떨어지면 추후에 장기채 비중을 늘리면서 이런 큰 그림을 갖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이 얘기를 쉽게 얘기하면 지금의 장기채 금리는 매우 높은 수준이고 미국 재무부조차도 그를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소비, 미국 경기를 지탱하는 구조는 저축, 고용, 자산가격, 부채, 이 네 가지가 모두 상한선까지 차 있다라고 제가 또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삐그덕거리면 소비 둔화나 위축으로 급격히 악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간혹 이런 얘기 하시죠. 고용이 튼튼하니까 미국 소비가 견고할 것이다, 또는 자산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미국 소비가 견고할 것이다. 이게 아니고 이 네 가지 모두가 충족이 돼야 지금의 소비를 지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초과저축이 끝나니까 소비가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나잖아요. 부채가 한도치까지 차니까 더 이상 소비가 견고하지 못하고 미국 경기가 슬로우 다운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고용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결국에는 전체적인 방향 트렌드가 어느 쪽을 가르치냐, 이 부분을 봐야 된다 이겁니다. 저축률이 하락했다라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은 가계 재정의 완충력이 줄어들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의 저축은 고소득층이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소비 위축 가능성은 매우 높아졌다라고 봐야 되고, 팬데믹 기간 동안 초과 저축이 많이 지급이 됐고 이게 소비를 뒷받침했습니다만 이 저축이 소진되었고 지금 고갈이 되었습니다. 저소득층이 더 빠르게 줄었다는 건 당연하겠죠. 지금 고용 불안,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는데 임금 상승률도 둔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가처분 소득 감소로 나타났고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전형적인 원인이 되겠죠. 아직까지는 낮다고 볼 수 있는 실업률과 임금 상승이 소비를 지지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상승률은 둔화되고 있고 여러 면에서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산 가격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부분은 소비 심리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주죠.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고 심리적으로 소비는 더 할 수 있지만 구조적으로 소비를 할 수 있는 그 여력은 조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 주택시장 최근 보시면 어느 정도 소비를 촉진하는 그런 영역으로 긍정적인 자산 효과를 주고 있는 건 맞습니다. 가격이 올랐기 때문인데, 그러나 그 가격 자체가 거래량이 없는 가격이고 최근 들어서는 매물이 증가하면서 주택시장이 냉각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모습이 또 나타나고 있고요. 신용 부분도 살펴보면 대출 조건이 나빠질 수밖에 없겠죠. 소비 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잔액은 지금 역대 최고치고요. 낮은 금리 환경에서 소비자의 신용 사용이 증가했고, 그러나 금리가 높아지면 부채 비용이 늘어나니까 신용카드 연체율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추세가 나타납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이 정도로 실질 가처분 소득과 실질 소비 지출의 차이를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전형적으로 지출이 소득보다 많은 게 지금 현재 미국 소비의 특징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6월 PC 물가지수 한번 살펴봤는데 물가는 안정적으로 잡히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지금 3개월 연속해서 PCE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난 8번의 경기 침체와 비교를 해보면 어느 정도 긍정적인 수준으로 잘 물가가 잡혀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물가가 재차 반등한다, 물가가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있다, 등등 여러 가지 물가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지만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최근 많이 잦아드는 분위기가 나타났고, 지금은 물가 걱정할 때가 아니죠. 물가는 추후에 저금리 기조 이후에 재차 나타날 문제고 지금은 경기 침체냐 아니냐 그 부분에 더 중점을 둬야 될 시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개인 소비 지출도 계속해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아까도 계속 강조를 드렸지만 개인 소비 지출의 증가 추세를 보시면 이 빨간 선이 이번 사이클이죠. 여전히 높은 레벨에서 꾸준히 증가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과거 6번의 경기 침체 사이클 중에서도 5번째 정도로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지금의 이제 사이클 자체가 높은 수준의 위치를 하고 있다는 뜻이죠.
다만 여기 보시게 되면 과거에도 대체적으로 소비 지출은 증가 추세를 보이는 사례가 많았고, 물론 이번보다도 더 높은 증가 추세를 보였던 과거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 소비 지출이 증가한다고 해서 경기 침체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매우 단편적인 접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은 아까 소비 지출이 크다는 부분, 더불어서 소비 지출이 꾸준히 유지된다면 경기 침체 가능성이 낮아지냐? 그럴 수 없다라는 얘기를 제가 쭉 했던 내용과 이어지고요. 소득도 한번 살펴보면 실질 개인 소득은 6월달 또 늘었습니다. 추이가 이렇게 증가 추세죠. 80년 경기 침체 추이를 어느 정도 비슷하게 따라가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물론 과거 두 개의 경기 침체보다는 여전히 낮은 개인 소득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를 놓고 보더라도 개인 소득 자체가 증가한다고 해서 경기 침체가 없다고 판단할 수도 없다. 아까 소비 지출과 비슷한 모습이죠. 네, 오늘 6월 PC 물가지수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봤고요. 중요하게 살펴보는 건 물가는 잘 안정적으로 떨어지고 하방 사이클로 안정화될 것이다라는 기조를 더 견고히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특별히 오는 실질 가처분 소득보다 실질 소비 지출이 더 높게 유지되면서 미국 소비의 전형적인 특징이죠. 이런 부분이 갖고 오는 GDP 강한 성장의 모습과 경기 침체에 진입하면서 시차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6월 PC 물가지수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